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른바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번 주 중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국 등이 러시아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러시아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26일 새벽 공개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현재 15개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이사국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공식 통보하면서 안보리 전체 회의 소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고위 외교 당국자는 다방면에서 북한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 시간을 요구하면서 결의안 최종안, 이른바 블루텍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전체 회의는 통상적으로 블루텍스트가 나온 뒤 24시간 뒤에 열리는데요. 러시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까지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안보리 전체 회의가 소집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결의안 채택은 이번 주 중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일단 이렇게 러시아가 막판 변수가 된 셈인데,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27일,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채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동시에 어려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말은 안보리 결의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의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어렵게 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서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의안 채택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력 신문들이 이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8일 북한에 대한 제재의 허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유엔의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며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재 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추가되는 제재 대상이 개인 12명, 단체 20개에 불과해 기존 제재 대상까지 합쳐도 64개로 이란의 제재 대상이던 121개에 한참 못 미친다며 그나마도 중국이 엄격히 제재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광물 수출 금지 조치가 생계 목적은 제외하고 명백히 불법 활동에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돈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나 인도적 목적으로 한 중국의 석탄 구입이 여전히 북한 정권에 수천만 달러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이나 중국의 북한 생산 섬유 구입, 그리고 5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제재안을 지지했다고 말한다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재안은 사드 배치 철회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을 압박하는 더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의 무역을 돕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진지하게 나서지 않는 한 중국도 진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 26일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주민의 생명선이자 북한 정부의 현금 확보 통로인 북중 접경 무역과 북한의 국외 파견 노동자, 북한의 섬유 수출 등에서 효율적 제재안이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